네,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은 상단에 여러분들 지금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원래 8주차로 제목을 잡았었는데, 8주차는 빠지고 이제 9주차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8주차가 아니라 9주차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차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과제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이미 1교시에서 진행을 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직도 지금 프로그램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물론 수기로 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준 학생들도 많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습이라는 수업은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실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현실이 좀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만간 이제 대면 강의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멀리서 도와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주변의 도움을 좀 청해 보는 노력을 좀 최대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실습이 따라주지 못하면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별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강의가 내게 되려면 본인들이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설치가 된 학생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과제들이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스케치 부분이 많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계속 강의 때마다 진도는 진행을 하되 스케치 부분은 계속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과제 제출을 할 때 어려워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과제를 중간중간 진행을 하면서 이미 과제가 끝날 시점이 다 됐는데 어려워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의 과제를 할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질문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과제들을 진행을 하기에도 힘이 들겠지만, 본 과목이 실습 과목인 것만큼 여러분들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지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실습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학기 후반에 만나든 2학기에 만나든 간에 지금 이 과목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된 학생들과 된 학생들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간의 어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포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나는 이 과목이 나한테는 딱 맞는다. 나는 진도를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 서로 간의 그 갭의 차이를 줄이지 못할 경우도 수업을 진도를 맞추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뭐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면 같은 반 친구의 컴퓨터를 빌려서라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정도의 노력은, 이제 8주 차가 지났으니까 8주 차면은 2달이 지난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한 학기의 반 이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곡히 여러분들한테 그 점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처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할 부분은 먼저 회전에 대한 기능을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회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돌출에 대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 돌출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아직 학생용 버전을 제가 설치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줬던 그 캡처된 화면상의 메뉴를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회전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돌출 바로 오른쪽 옆에 이렇게 회전이라는 메뉴가 배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학생용 버전을 쓰는 학생들은 기능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 메뉴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전반적인 메뉴는 돌출 메뉴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보면 한계 부분에서 시작과 끝이 있고, 그리고 불도 있고, 옵셋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기능들은 전부가 다 돌출 기능을 실행을 할 때도 똑같이 있었던 기능들인데, 근데 위에 있는 단면이나 축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은 스케치를 해놓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스케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기능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어느 평면으로 들어가 볼 거냐면 정면도 방향 X, Z 방향 쪽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건데 가장 여러분들이 좀 그리기 쉬운 형상으로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냥 직선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원점으로부터 일자로. 예, 치수는 정확히 안 잡아도 좋습니다. 치수는 꺼줄 거고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3점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끝 하고 약간 이렇게 너무 불룩하게 나가면 지금 제가 컵을 만들려고 하는데 컵이 너무 좀 뚱뚱해 보일 것 같고 안으로 좀 오목한 컵도 있죠. 오목한 컵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 약간 좀 둥그스름한 이런 느낌의 컵도 좋아요. 사이즈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편한 느낌으로 스케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먼저 이러한 두 개의 객체만 그려놓고 스케치를 종료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회전이라는 기능을 쓸 건데, 자, 이때 회전에서 먼저 곡선 선택을 합니다. 추정으로 돼 있어도 뭐 어차피 두 개의 객체만 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할 거고, 자, 벡터는 가운데 있는 Z축을 직접 이렇게 마우스로 가서 저처럼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옵션은 축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눌러주게 되면 이 안에 여러 방법으로 축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 Z축을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ZC 또는 마이너스 ZC 아래 마이너스 ZC의 경우에는 이 지금 화살표가 진행하는 방향이 플러스 쪽이면 반대쪽을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ZC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X나 Y축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어쨌든 이 위치의 축이 인식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ZC를 선택을 해 주어서 선택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ZC라는 축 메뉴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점지정에 노란불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얘가 지금 축만 인식을 한 거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회전이 될 건지에 대한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시작을 스케치가 됐었기 때문에 이때 점지정상에서 이렇게 원점을 한번 가서 찍어만 주시면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로 회전체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라인과 호가 쭉 360도 방향으로 회전이 돼서 주로 회전체를 그릴 때 우리가 대칭 복사를 할 때 반만 그렸던 것처럼 전체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반만 스케치를 해서 돌리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회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문 버전에서는
리볼브라는 기능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해서 돌려주는데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ZC 방향을 찍어서 중심점을 잡았는데, 자, 한번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잡아 볼게요. 회전을 다시 실행해서, 자, 객체를 잡고 이번엔 축을 직접적으로 갖다 찍어 봅니다. 이 축 객체를 찍었을 때는 이 위치가 인식이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점 지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두 개가 한꺼번에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Z축을 바로 찍어 본다면, 이렇게 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바로 회전체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각도가 360도인데 이 각도의 값을 이 상태에서 내용을 값을 수정을 해주거나, 또는 지금 화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가까이 확대했을 때 이 화살표가 살짝 여기 구슬이 있는 지점에 보입니다. 여기에 각도 표시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취소가 됐네요. 자, 이때 여기에서,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축에다 놓고, 여기에서 이 구슬이나 또는 화살표의 각을 이렇게 끌어다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그 위치까지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제로 선이 회전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봐도 그냥 적용을 하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면만 생성이 된 걸로 보여지게 되죠.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회전을 다시 수정을 하겠다 해서 더블 클릭을 하고 처음에 있던 360도 상태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 얘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면이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H를 이용해서, 컨트롤 H라는 것은 단면을 잘라서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봤는데 내부가 채워져 있어요. 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360도가 다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비어있는 면의 상태로만 생성이 됐지만 360도를 모두 한 바퀴를 다 채웠을 때는 솔리드 형태의 모델링. 그래서 면만 있을 경우와 솔리드 형태 모델링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솔리드 형태는 우리가 무게감이 있는 어떤 덩어리 형태를 말해요. 그런데 아까 360도가 아닌 상태에서 형상이 덜 돌아갔을 때는 이렇게 면만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껍데기만 생성이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게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옵셋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돌출에서도 옵셋이 있었던 것처럼 두께를 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옵셋에 있는 없음에서 양면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시작과 끝부분에 두께를 줄 수가 있는데 안에 내부나 외부에 두께감이 생기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면에서 이 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 지금 보여지는 선이 우리가 원래 스케치를 그렸던 선인데 안쪽으로 지금 5mm 정도의 두께가 내부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외부로 좀 더 크게 두께를 만들고 싶다면 시작 부분에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끝에 들어가 있는 5mm의 값이 내부에 지금 두께로 적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 안에를 다시 한번 회전을 시켜봤을 때 이렇게 두께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부의 두께를 조금 더 깊게 해보고요. 바깥쪽으로 만약에 시작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전체 영상에서 더 줄어든 느낌이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 방향이 둘 다 시작과 끝이 둘 다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한번 줘보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1로 한번 값을 넣어본다면, 자, 이렇게 형상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1mm의 두께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값을 조정을 해서 설정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눌렀을 때 실제로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고요. 중간에 제가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현재 하늘 색깔 빛으로 형상이 보여지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지금 중간에 한번 수정을 해서 색깔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한 번에 작업이 실행이 됐다면 다시 한번 했을 때, 자, 이렇게 Z축을 누르고 한 번에 360도가 실행이 됐고 한 번에 두께를 넣었다면, 확인을 하셨어도 보통은 이렇게 회색빛으로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색깔은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떤 경우냐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열려있는 객체 상태로 우리가 회전을 실행을 해봤는데, 다시 스케치를 수정을 한번 하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원래 스케치 상태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라인을 원점으로부터 똑바로 하나 그려주고, 점선이 딱 걸리는 지점까지, 자, 이쪽도 자, 원점을 그려서 닫힌 형태의 도형이 됐죠. 자, 종료하고 다시 회전을 합니다. 자, 곡선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축을 지정할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Z축 또는 직선을 축으로 잡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솔리드, 덩어리 형태의 모델링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아까와 이렇게 되면 똑같네 라는 느낌을 가질 건데, 여기서 각도를 조금만 내가 일부만 돌리겠다 라고 하면, 아까는 우리가 이런 상태였을 때 껍데기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돌렸어도 내부가 다 채워져 있는 덩어리 형태의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우리가 스케치를 그릴 때 전체 도형이 다 닫혀있는 형태로 스케치가 되느냐, 또는 처음처럼 열려있는 형태로 스케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생기는 형태가 덩어리의 모양인지 또는 껍데기의 모양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회전 상태에서 우리가 옵셋 기능을 적용을 한다면, 지금 경보창이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는 안쪽에 내부에 두께를 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막혀있는 객체에서 안쪽에 내부로 두께를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도형인 거예요. 안쪽에가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남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가운데 선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때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을 참고를 해서 모델링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제를 보면, 자, 15번에 있는 과제인데 조금 많이 뒤쪽으로 왔네요. 중간 부분은 그냥 띄고 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회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딱 과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형상이냐면 잿더리와 같은 모양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정면도가 되는 그 형상에서 봤을 때, 요 절반은 이제 외부에서 본 형상이고 절반은 절단을 해서 본 형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스케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특히 여기 빗금이 쳐져 있는 해칭 부분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 빨갛게 나타내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운데 원점에서부터 이 자리만 스케치로 잘 그려주시기만 하면 회전 기능을 쓰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부분은 스케치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구속이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모델링 화면을 열어서 스케치의 방향은 정면도 X, Z 방향으로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도면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겠죠. 이미 프린트는 처음에 우리가 실습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 CTL 자료에 첨부를 해서 이 파일은 다 올려 주었습니다. 그 파일은 계속 가지고 추후에 뒤에 수업까지 쓸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서 지금 이제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이 내용을 갖고 저는 어디부터 그릴 거냐면, 자, 프로파일을 갖고 원점으로부터 일단 쭉 직선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프로파일의 장점은 직선에서 홀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간에 홀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홀을 그려줘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접선 구속이 여기에서 들어가지다 보니까 라인만 그려놓고, 자, 이때 치수 기입은 꺼주고, 자, 치수도 여기 일단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라인만 하나 그려놓고 3.5를 우리 앞에서 그 컵을 만들었을 때와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홀을 한 개 그려줍니다. 그런데 자,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줄 수 있는 값들을 보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선 직선에 대한 전체 길이는 도면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어져 있는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은 높이에 대한 값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바닥에서부터 먼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직선에서 홀을 넘어갈 때 바닥의 두께가 여기서부터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두께가 여기도 5mm, 이쪽도 5mm예요. 도면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옵셋이라는 기능을 썼었습니다. 요 옵셋 곡선을 사용을 해서 이때 연결된 곡선으로 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옵셋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옵셋이 되기 때문에 반전으로 안으로 5mm를 먼저 주고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임의의 치수로 그려서 그냥 옵셋을 한 거기 때문에 크기가 좀 도면과는 달라 보일 수가 있죠. 우선은 우리는 이제 최대한 여기에 맞는 값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바깥쪽에 있는 호의 반지름 값을 먼저 한번 줍니다. 지금 도면상에 나와 있는 반지름은 20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20을 주고, 혹시라도 이런 식의 작업을 하다가 치수를 주면은 많이 좀 심하게 벗어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형상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저처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일단 이렇게 놔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끝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는 직선형이 아니라, 그쵸? 호의 느낌이라서 이런 걸 정리할 때도 그냥 뭐 직선 그리고 필렛하고 이런 거보다는 바로 필렛을 써서 2호와 2호를 찍으면 이렇게 호가 나오죠. 자, 이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대체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클릭해서 반대로 적당히만 클릭을 해주면 알아서 선 정리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어떤 값을 줄 수가 있냐, 기준이 되는 바닥으로부터 호가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부분의 높이가 되는 20mm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먼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치수 기입을 이용해서, 자, X축으로부터 호의 제일 높은 부분 이렇게 빼는 거죠. 자, 지금 저는 한 30mm가 올라와 있는데 20mm니까 얘보다는 좀 작아지게 되겠네요.
모양이 약간 좀 찌그러져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모양이 이상해졌다라는 것은 요 중심점, 요 호의 중심이 바로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데, 중심점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중심의 위치 치수를 보니까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요 중심이 표시가 된 자리로부터의 넓이, 여기는 이제 지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59.08이 나와 있고, 또 한쪽은 바닥으로부터의 이 중심까지의 높이가 10.4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아직 치수 스케치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치수들을 많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수 기입으로 먼저 가운데 Z축으로부터 중심점이 있는 데까지의 높이를 주는데, 지금 그냥 봐도 치수가 너무 커요. 그런데 치수가 한쪽이 잘려 있게끔 표시가 된 것은 양쪽의 지름 치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만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59.08에 나누기, 지금 나누기 쓴 거 보이죠? 2를 넣어서 엔터. 자, 이렇게 쳐주면 실제로 반만 들어간 값은 29.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X축으로부터 다시 중심점까지의 높이를 10.48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모양이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구속이 일단 다 들어간 색상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치수도 외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가 약간 튀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약간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R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 아직 여기를 안 그렸어요. 자,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 프로파일로 스케치를 그릴 땐 항상 단순하게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R은 그리지 말고 그냥 단순한 모양으로, 그렇죠? 단순한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치수를 보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치수를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가운데 Z축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사이즈, 이 넓이가 얘도 지금 전체 사이즈로 나온 거예요. 아까 얘처럼. 나와 있는 치수는 40인데 그럼 우리는 20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20을 넣어주고, 안쪽에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치수가 3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이는 우리는 15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해칭 부분만 봐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서부터 여기 튀어 올라온 밑면에서부터 아래쪽 부분에 요 단차가 5mm로 나왔네요. 그리고 가장 높은 이 부분에서부터 바닥까지의 치수는 13이라는 치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치수를 확인을 해봐도 치수 기입만으로도 구속이 다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 스케치에서 봤을 때 요 사이에 라운드 5mm, 라운드 3mm, 라운드 2.5mm, 여기도 라운드 2.5mm. 자, 지금 이런 부분들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필렛을 이용해서, 자, 그럼 필렛을 써서 먼저 여기부터, 자, 여기다가 2.5를 입력. 자, 여기도 똑같이 2.5를 입력. 바깥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필렛을 줄 때 요 선은 떨어져 나가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3mm, 그 다음 요 변과 요 변 사이에 5mm를 입력을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직선이 안 지워지더라도 우리는 참조선이 있었죠. 구속 때문에 그냥 지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고, 자, 이때 급속치수 한번 다시 눌러봐도 구속이 들어가 있는 선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지금 제가 그린 부분이 우리 도면상에서 이렇게 해칭으로 적용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시켜 봅니다. 방금 전에 배웠었죠? 닫혀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바로 솔리드 형태의 도형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때 클릭을 하고, 자, 축, 벡터, 가운데 Z. 자, 이때 아까 줬던 각도 값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360도로 자, 작업을 했을 경우 실제 잿더리 영상과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마 이렇게만 해도 벌써 신기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가운데 보면은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위가 있어요. 도면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자,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요런 위치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만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스케치를 써서 앞에서 배웠던 돌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스케치 눌러주고, 여기에서 역시 정면, 아까 스케치 방향에 해당했던 XZ 방향을 대고 확인을 눌러요. 자, 이렇게 놓고 실제로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된 이런 홈을 파줘야 되는데, 자, 그려줘야 되니까 우선 쉽게 그리는 방법으로 가자고 했었죠. 자, 우선 사각형, 가급적이면 그릴 때 다른데 구속이 안 걸리도록 해주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홀을 필렛을 주면, 자, 이렇게 호가 나옵니다. 그쵸? 안으로 그리셔도 되고 밖으로 빼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게 그렸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선이 만약에 필요 없다 싶으시면 지우세요. 구속만 안 풀리면 괜찮습니다. 자, 이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축 위치에 가깝게 호나 원이라는 걸 그리게 될 경우에는 이 호나 원의 중심점이 반드시 이 축선상에 똑바로 여기에 일치가 돼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구속 조건 지오메트리에서 이 곡선상에 점을 써서 이 세로가 있는 Z, Y로 보여지죠? Y축선과 호의 중심점이 이렇게 일치를 하도록, 자, 지금 구속을 한번 넣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제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해도 다른데 도망가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반지름. 자, 여기는 지금 파이로 나오고 있어요. 반지름이 지금 우리 도면에는 R4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파이인 것을 감안해서 8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그 구속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중심점의 위치에서 이 원점까지의 어떤 거리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도면에서는 보면 오히려 꼭대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은 2.5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위에 있는 형상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알을 말아서 만든 형상이어서 정확한 어떤 날카로운 모서리가 아니라 알 부분이라 곡면이라서 아마 치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여길 찍으려고 해도 뭔가 찍혀지는 모서리가 없을 거예요. 왜? 곡면이기 때문에. 그럼 꼭 여기서 찍어줄 필요는 없고, 얘가 전체 높이가 위아래가 20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를, 그러면 20에서 위쪽에 이 센터까지 높이가 2.5였기 때문에 20-2.5 이렇게 식을 써서 17.5라는 거리를 반대로 넣어주셔도 되죠. 이렇게 되면 구속이 다 잡혔고, 위에 삐져나간 사각형 부분은 어차피 빠질 부분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스케치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가운데 이렇게 형상이 그려져 있게 됐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돌출, 앞에서 배웠던 돌출을 다시 써서, 자, 초기화를 한번 해줄게요. 하고, 자, 객체가 선택이 됐는데,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지금 돌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얘를 양방향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값 대신에 대칭 값으로 해서 잡아당기면 양쪽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때 자동으로 얘는 지금 현재 결합이 뜨지만 우리는 결합할 게 아니죠. 빼기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면 그 부분이 형상이 빠졌는데, 문제는 여기만 빠지면 안 되고 여기도 빠져줘야 돼요. 그럼 방금 전에 이러한 형상이 이쪽에 또 하나가 복사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또 두 번을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스케치를 그리지 않고 이 객체를 복사를 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상단에 보면은 패턴 특징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버전에서 패턴 특징 형상을 찾지 못한다면 명령 찾기를 이용해서 패턴으로 시작하는 글씨를 돋보기를 찾아주셔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패턴 특징 형상을 실행을 해보는데, 우선 자, 여기에 보면 특징 형상 선택,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어떤 걸 복사할 거냐. 이때 여기에서 특징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복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특징적인 어떤 부위.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팠다면 얘만 선택을 할 거거든요. 다 복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자, 이 객체를 선택을 하면 이미 빠진 객체지만 돌출의 내역이 잡힙니다. 그럼 얘만 회전을 해서 돌리겠다는 거고요. 자, 이때 여기에서 저는 얘를 어떻게 복사할 거냐면, 이쪽에 하나가 더 생기도록 만들 거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몇 도가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미 예상이 되겠지만 90도 정도의 각을 돌리면 됩니다. 회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사를 할 건지 눌러보면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추후에 우리 기회가 되면 배우는 걸로 하고, 오늘은 원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원형에서 회전축은 우리가 아까 얘를 회전으로 복사를 할 때의 가운데 Z축을 축으로 잡았던 것처럼 벡터를 Z축으로 직접 가서 선택을 합니다. 잘 안 잡히면 저처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잡으시거나, 그래도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점점점이 나올 때까지 가만히 마우스를 두고 기다리세요. 이때 Z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간격, 개수 및 피치, 개수 범위, 피치 및 범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개수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럼 몇 개를 복사를 할 거냐면, 얘는 원래 원본이 한 개가 있었고 이쪽 방향에 또 한 개를 복사할 거기 때문에 원본과 합치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휘치의 각도. 아까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정확히 90도를 갈 거라 그랬죠. 피치 각도가 지금 현재 10인데 90도로 입력을 했어요. 쭉 다른 옵션들은 만지지 않고 쭉 내려와서 미리 보기에 가서 열어서 돋보기를 한번 눌러서 얘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미리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바로 확인을 누르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이 홈이 파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잘 된 것 같죠?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본을 빼고 내가 하나만 복사하면 되지 해서 여기다가 한 개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만 넣으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홈이 파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3개를 넣고 여기에 각도를 뭐 한 30도씩을 쓴다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하기 나름이네요. 자, 그래서 두 개의 90도 각도로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지게 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까지 돌출과 회전 기능 두 가지를 사용한 과제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순서가 꽤 좀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히 잘 못 따라온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있었고 쉬었다가 또 다시 공부를 하려면 자칫 또 힘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잡고 9주차 강의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 주차도 열심히 제출한 과제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